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2024년 2차 노동법 대비 GS 연기 평일반 개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화기애애하게. 제가 지금 상당히 떨리는데요. 그 GS 연기는 제가 이제 되게 오래, 여러 번 진행을 했거든요. 강의가 이제 올해로 만 8년이 넘었고 9년 차예요. 근데 이렇게 떨리는 게 참 신기한데, 아무튼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을 주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수진 강사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데 이제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첫날이고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막 바로 이제 수업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렇게 내용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자료가 조금 나갔는데 첫 시간에 이제 볼 거는 자료 이렇게 2개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고요. 오늘 요거 좀 자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실게요. 처음 그 수업을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물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는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학원에서 보통 정규순환 커리큘럼이 총 4번이 돌아가죠. 그죠? 정규강의 4번 돌아가죠. 그래서 보통은 GS 해가지고 0순환이 있고요. 그리고 1순환이 있고, 그리고 2순환, 3순환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GS가 보통 이제 그룹 스터디의 약자이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GS 과정을 통해서 이제 1회독, 1회독, 1회독 이렇게 이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요게 이제 관행화 돼가지고 이렇게 붙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취지는 적어도 이때 요 한 순환 이렇게 한 서클씩 돌아갈 때마다 적어도 1회독은 하자라는 취지인데 1회독만 실제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전체적인 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GS 연기는 시작이죠. 그죠? GS 연기는 이제 시작 시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미 알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1년 전체 12개월을 나누기 4 했을 때 얘는 여러분들 원래 3개월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독 그 기간이 점점 주는 거를 전제로 되어 있어서 GS 연기는 보통 이제 4달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9월 달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점점 줄어요. 그리고 뭐 3개월, 2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그 텀이 이렇게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S 연기가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4순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기본적인 게 다 잡히고 당연히 기간도 길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공부를 가장 양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GS 연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합격 가능성 한 방에 우린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GS 연기 좀 제대로 이렇게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GS 연기는 여러분들 1기, 2기, 3기랑 컨셉이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랑 1기는 동일하게 어쨌든 이론 인풋 위주의 학습을 해요. 인풋 위주. 그러니까 법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2기랑 3기 때는 아웃풋 위주의 이제 현출도 하고 답안 작성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GS 연기랑 1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본 법리를 학습은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OT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판례 위주로 판례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러는 시기는 당연히 끝난 거 잘 아시죠? 이제 기본 이론을 학습하는 단계부터 여러분들 사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례가 똑같은 이제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례 하나만 제대로 풀어보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풀어봤던 건데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답이 하나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주관식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느 정도로 분량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풍부하게 사례를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S 연기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정말 베이직한 내용을 하시지만 1기 때는 좀 더 딥하게 심화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거를 기초로 이제 2기부터 여러분들께 답안을 해보시면서 많이 치면서 이제 조금씩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GS 연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GS 연기 강의 어떻게 제가 진행할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얘기는 OT 자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 이제 평일반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 목표는 GS 연기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쟁점을 들으셨을 때, 아, 이거 하고 떠올리실 수 있는 정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 정도, 그거를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확실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부끄럽지만 제 소개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법 시험 2차로 보는 시험들이 이제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고 변호사 시험이 있고 5급 공채가 있는데, 제가 5급을 준비한 적은 없고, 어쨌든 노무사 시험도 봤고 저는 변호사 시험도 경험을 했고, 둘 다 매우 고득점으로,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현재는 이제 거의 전업에 준하는 강사로, 전업 강사로 노동법 강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고 내려오세요. 자, 일정 보시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원래 월요일부터 할까 했는데 이제 일요일에 시험 보신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월요일에 하면 또 너무 이제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그 다음 과목들도 그렇고, 왜냐면 보강이라는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각 과목별로 평일반 진행하실 때 휴식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추석 연휴 때는 쉬고요. 그 연휴 기간 때는 좀 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서 이제 10월 20날에 이제 종강을 할 건데, 보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보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강의 시간을 넉넉히 잡아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몇 시간 잡아놨죠? 5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저기 홀셋차에 한 번씩 퀴즈도 봐야 되고, 제가 연기 때부터 올해는 그냥 모의고사 보려고 모의고사도 넣고 막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연기 때 제가 원래 사단 별로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넉넉하게 강의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4시 반에 끝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시 정도를 목표로 하고 5시 전후로 이제 끝내드릴 가능성이 큰데, 나중에 이제 진도가 좀 많이 밀리거나, 밀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막 중간에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 많거나 그러면은 5시 반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스케줄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 시간만 만약에 다 채우면 보강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보강이 이제 부득이하다면 이제 3시간 범위 내에서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진위노동법, 요거 이제 메인 교재인데요. 요게 이제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 주차는 재본 교재로 드렸는데 요거 다 받으셨을 거고, 요거는 이제 올해 2판 개정판 나왔고요. 초판이랑 야금야금 개정된 것도 많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를 포함해서 최신 판례가 추가된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제가 머릿말에다가 요약해서 준비한 건 넣어놨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책을 보실 거면 이제 새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월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에서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법 사례 기초 책인데, 이것도 이제 제본집으로 원래 나가야 돼요. 평일반 실강분들 기준으로는 금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300페이지 넘는 자료로 드리는데 책이긴 해요. 네, 사례 개수는 81개입니다. 제가 이거 연기랑 1기 때 쓰려고 이제 부교재로 이번에 새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왜 제가 이걸 하는지는 OT 자료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메인으로 이렇게 챙겨 오셔야 하고, 그리고 법전 한번 볼게요. 법전. 요거 법전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장에서 받아 오셨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그 시험장 법전을 시험장에서 받아오면 색깔이 요거죠. 그죠? 시중 서점에서 이제 구매를 한 파란색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무거워가지고 작년부터 그냥 전부 다 태블릿 PC 들고 다녀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교재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다른 자료라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시험장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법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법전을 태블릿 PC의 형태로 혹은 핸드폰의 형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찾아보셔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새로 찾아보시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교재급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평소에 그냥 항상 그 몸의 일부처럼, 신체 일부처럼 갖고 다니시면서 여기에 필기도 하시고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꼭 구매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몇 개 보기는 할 텐데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근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꼭 지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질문 답변 채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분들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는 이제 제가 막 이거저거 좀 올리고 싶어갖고 만들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또 개강 브이로그 찍으려고 아침부터 노력했었는데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몇 개 찍다가 그냥 중단했어요. 언젠간 찍을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노동법 판례 mp3 있어요. mp3 파일이 있고, 이건 제가 언제 작업을 했냐면 2020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녹음실 다니면서 깨끗하게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제가 다 이제 정리한 파일로 녹음을 한 거여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텍스트 보실 수 있게 잘라가지고 다 올렸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못 보시거든요. 판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잘 안 외워지시는 거 있잖아요, 몇 개. 아니면은 중요한 거 같은 거. 중간에 판례가 추가 변경 수정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보기에는 조금 불완전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런 거는 지금 봐도 돼요. 그런 것들이 한 7, 80%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부터 미리미리 들어두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암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실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공유 드리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강의 소개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강의 진행 볼게요. 연기는 여러분들 복습 퀴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빼고 3, 5, 7, 9 이렇게 이제 홀수 회차마다 퀴즈 보실 거고요. 요거 퀴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뭐 제가 막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과 학습하실 때 좀 도움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 사례 드리고 쟁점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것들 여쭤볼 거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100% 자율에 맡겨버리면 안 하시거나 이제 빼먹으시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제가 인증 미션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요것도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연기 때부터 봅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연기 때 모의고사 아예 안 봤었거든요. 1기 때는 3번 보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사례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연기 때 시험 2번 넣었고, 그리고 1기 때도 시험 4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제가 1기 때부터는 좀 압박 드릴 건데, 연기 때는 그냥 쓰시는 걸 목표로 하십니다. 제가 연기 때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어떻게 답안 써야 되는 건지 당연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전반적인 거 미리 설명해 드리고 책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다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넘어갑시다. 특강 안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강의 진도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면은 요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당연히 실제 진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참고하셔가지고 책이라도, 목차라도 미리 읽어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퀴즈, 모의고사 제가 표시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퀴즈는 홀수회차마다 제가 일단은 깔아놨고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언제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우리 중간고사는 12회차, 그러니까 10월 4일 수요일에 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때로 잡았을까요? 자, 제가 중간에 연휴기, 저 너무 나쁜가요? 사실 그 전에 볼까 했는데, 요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연휴 기간 때 이제 쉬시기도 하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감은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강의 전반부에 공부하셨던 거 연휴 기간에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4일 날에 일단 중간고사 한번 넣었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충격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20회차, 그러니까 8번 수업 더하고 이제 중간고사는 개별법 범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단법 시험을 이제 16일 월요일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 모의고사 보는 거는 합격자분이랑 저랑 같이 첨삭이랑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합격자분이 해주신 걸 제가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랑 점수 부여는 제가 일관성 있게 전부 다 하고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떻게 감을 좀 이렇게 답안 쓰는 감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걸 숙지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시험 압박은 가지시진 않지만 어쨌든 시험은 본다라는 부담감은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연감계획도 제가 OT 자료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죠. 자, OT 자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수업 시간에. 저는 아날로그하게 이제 원래 하는데, 요거는 제가 판서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PPT나 이런 자료를 띄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아까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목표를 조금 확실하게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춰놓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GS 수단 때 이제 뭐 하는지 전체적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 이제 시작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답안을 잘 쓰려면요, 뭘 잘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판례를 잘 써야 되고요. 쟁점 정확히 잡았다는 전제 하에요. 근데 판례는 나중에 가면 대부분 다 잘 써요. 어디서 갈리냐면 포섭에서 갈려요. 이게 판례가 뭐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키워드 같은 거 몇 개 빼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다 실수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 비슷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결국 여기서 갈려요. 올해 시험 보신 분도 아시죠? 올해 무슨 이제 다 이렇게 누구나 예상했던 A급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점수가 작년보다 더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시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포섭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특히나 이제 2교시에 뭐 1-1문, 81주의랑 3호, 단체 교수 거부 혜택 부당노동행위 문제, 그런 거에서 이제 특히 점수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리고 포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요건 기본이고, 요거 기본 됐다는 전제 하에 이제 여기서 많이 갈릴 텐데,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대상은 답안지이기 때문에요. 답안지에 뭔가 담아야지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몰라도 돼요. 답안지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암기예요. 근데 이게 다짜고짜 그럼 책 하나 다 외우라고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책도 열심히 보고 막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외우고 답안지 써보고 외우고 답안지 쓰고 현출하고 뭐 하다가 연습하고 이래서 준비 완료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답안지를 쓴다. 요거죠. 그러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다 열심히 막 다 이렇게 다들 하는데 누구나 1년 동안 이렇게 비슷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답안을 잘 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어쨌든 간에 다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나 불합격할까요? 똑같은 강사님께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모의고사 봤는데 왜 까놓고 보니까 누구는 65점 받고 누구는 55점 받나요? 그건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의 연간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좀 명확하게 그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제로서 제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첨언해서 올해부터는 좀 특별하게 좀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2가지 포인트 좀 잡아드리려고 할게요. 저는 당연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8년 당연히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노동법을 2012년도에 수험으로 처음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11년 넘게 노동법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도 새판에 나오면 저도 똑같이 외우고. 근데 저라고 100%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 한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치만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간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기본적으로 계속 책도 보고 외우고 하지만 우리는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해요? 단기 기억으로 시험을 보고 오는데 여러분들 초점을 두셔야 돼요. 시험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훑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억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 전날 전체 1회독을 위해서는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단권화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오늘 책 자료 뭐 되게 많이 나갔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자료도 있고 앞으로 계속 나가요. 책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노동법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시고,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키보다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시험 전날 다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공부, 회독 당연히 열심히 하고 정리도 해야 되지만 이 시험 전날 1회독을 위해서 단거나 딱 하나의 책에 정리해 나가는 거,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여러분들께 상당히 강조해드리고 연기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단권화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께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원래 강조해드려요. 원래 강조해드리는데 올해부터 제가 이제 한층 강조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례를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충분한 사례 학습이 너무 필요해요. 이 사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저도 수험생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수험생분들께 강의도 해봤고, 제가 뭐 실무적인 거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해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적어도 이 법리적인 거, 사례적인 거, 이 특히 수험과 관련된 거,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확신이 생겼는데,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중요하니까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적어도 법 과목에 있어서는요, 그 수험적합적 사고가 별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다. 중요하니까 문제가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충분히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미시적으로 이 사례는 이런 변수가 있구나, 이 사례는 이런 변수가 있구나, 이런 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쟁점은 하나구나, 이 사례의 전형적인 문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례인데 A라는 사례가 있고 B라는 사례가 있고 C라는 사례가 있고 D라는 사례가 있어요. 뭐 리딩 케이스 사례가 A라고 칠게요. 그럼 A 사례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A가 아니라 뭐 B나 C, 아니면 B, C, D를 응용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A를 풀어봤기 때문에 A가 나오면 잘 풀릴 수 있겠지만 A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B 또는 C 또는 D가 나오면 못 푸는 건가? 실제 공부를 제대로 사례를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통 후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는 쟁점인데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리겠다, 다 외우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례는 이 특정 쟁점이 문제가 되고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걸 수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이 쟁점은 이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전 절감하고 있고, 그걸 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이걸 좀 충분하게 좀 강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연기 때 애초에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원래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될 걸 제가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GS 이제 연기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1, 2, 3, 4 해가지고 이제 투두리스트 이렇게 잡아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책을 5번 읽으세요. 이 5번 읽는 것의 의미는 다독인데, 제가 바로 뒤에 공부 방법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단권화 강조해드렸죠. 단권화 시작하세요. 백지복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판례 암기도 해보세요. 근데 이 암기 얘기도 제가 할 게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사실 저도 연기 때부터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답안지 쓰고 포석 고민하시고 판례 암기하고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와 사용 방법, 활용 방법은 지금이랑 시험 직전이랑 많이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판례 하나를 외우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바로 뒤에 가서 B급 전적에서는 A급인 노동관행의 법원성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지금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한번 권해드려 보면 한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세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암기 부담 좀 덜으시고 공부 충분히 하셨다가 나중에 한 6개월, 8개월 뒤에 외우라고 하면은 10분 만에 외우실 수 있으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암기라는 것도 이렇게 방법이나 정도나 시간 활용 좀 다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외워보기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이게 책을 보시고 법리를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지, 지금부터 판례 그냥 200개 딱 드리고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이런 취지가 아닌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왜 안 내려갈까요? 됐다. 자, 일단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힘들다는 거 알고 오셨죠? 저는 노무사 시험을 봤고요. 노동법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노동법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노동법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노동법 점수의 가치가 합불에 미친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점수의 가치와 다른 과목 점수의 가치가 달라요. 이게 똑같이 보세요. 노동법이 6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점수가 55점인 분이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노동법이 55점이고 다른 과목이 60점이에요. 누가 붙을 가능성이 더 크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노동법 점수가 1.5배예요. 노동법은 여러분들 다른 과목보다요, 양도 많은데 배점도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초에 투입량을 더 늘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무사는 여러분들 뭘 잘해야 돼요? 노동법을 잘해야 돼요. 실무에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법적 이슈 1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여러분 나중에 노무사 이제 되시면 당연히 인사 컨설팅도 하시고, 그리고 수험에서 공부하지 않은 다른 노동법도 여러분들 많이 다루시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노동법적인 리걸 마인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거는 전부 다 언제 생기신다? 언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기반을 딱 닦으실 수 있냐면 수험 공부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노동법 공부를 다른 것보다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노동 지식을 팔아서 여러분들께서 수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과도 연관해서 좀 재밌고 능동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전 여러분들 좀 노동법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험이랑 무관하게 막 되게 현학적이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딱 수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다뤄드리지만, 이왕 할 거 확실히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비를 좀 빡세게 하자라는 취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냥 조금 이제 그 두루두루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랑은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목표를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한층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강의 방향성을 시험에 출제 가능한 쟁점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딩 케이스를 모티브로 한 사례를 포함한 응용 사례들을 강의 중에 다 다뤄드리려고 해요. 강의 중에. 연기 1기 때 당연히 인풋 측면에서도 다뤄드리고 2, 3기 때 모의고사라도 다뤄드리려고 해요.
제 목표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보시면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밑에 뭐 노동 판례 특징 그리고 뭐 기출 문제 하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요, 봐야 될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시만 여기 잠깐 끊어주실래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봐야 될 사례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를 하실 텐데 봐야 되는 사례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부터 문제가 돼서 쌓인 충분히 학설 논의 등을 포함해가지고 숙성이 된 리딩 케이스에 대한 판례 법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변시, 변모, 5급 공채 충분히 기출이 계속 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되지 않은 중요한 리딩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보고 공부해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작년 연기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A급입니다 하면서 사회통념사 합리성 법리 막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문제된 사례가 어떻고 했는데 그거 5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전원합의체 판례 열려갖고 폐기됐어요. 집단적 동의권 남용? 그 법리가 또 새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법이 다른 법 분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뭐 전원합의체를 포함해가지고 법리 자체가 폐기되거나 기존 판례에서 뭔가 추가되거나 좀 구체적으로 바뀌던지 수정되던지 이런 게 조금 잦아요.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뭐 이런 법리도 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추가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셔야 돼요. 이 올해도 바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파견과 전출 판단 기준. SK 플래닛 사건 그거 언제 나온 판례냐면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판례인데 올해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판례 법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법리를 공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출 사례 포함해서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기본 강의로 100% 커버가 안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까도 이제 썼는데 연기랑 1기 때는 원래 이제 그냥 책 10시 보고 2기랑 3기 때 사례 풀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딱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부족해요. 이제 부족하고 특히나 2기 때 무슨 변수가 있냐면 1차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고민이 많고 이제 수강생분들도 좀 힘들어 하시고 이번에 1차도 조금 어려워지고 하니 특히나 이제 헌동차생분들은 그래도 이제 잘 알아서 하시는데 생동차생분들 포함해서 아니면 이제 시험이 좀 불안하니까 유예생이시긴 한데 또 1차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2달간의 2기 기간 동안 한 달 정도를 1차를 하시다 보니 2기 때 충분한 사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3기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2기 자체에서 이제 이 모든 걸 다루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올해부터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수정했어요. 그냥 GS 연기 때부터 인풋 중심으로 사례를 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제가 그냥 판례 노트 해가지고 판례 정리한 걸 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게 사례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시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답안지 어떻게 담아야 되는데 하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고 특히나 생동차 생유해 분들처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2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해부터 그냥 바로 GS 연기부터 사례 보겠다 그리고 시험도 보겠다 이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의 기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연기 1기 때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사례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위노동법 사례 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참고로 갖고 있으시면 그냥 보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기본 교재는 이거예요. 이거 얘는 갖고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땡겨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보는 기준은 중요한 리딩 케이스 그리고 기출 사례에서 제가 요거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좀 확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기 일기는 제가 현실 난이도랑 똑같이 되게 쉽게 모의고사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모의고사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쟁점의 양이 좀 많아서. 보통은 이제 25점짜리면은 뭐 1.5개 정도의 쟁점이 들어가는데 저는 한 2개 정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넣는데 이왕이면 부수장점 한 번 더 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0.5개 제가 막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실제 시험보다 느끼시기에 조금 양이 많게 느껴지실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또 사실관계도 많이 드리거든요. 저 이제 문제 만드는 게 제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데, 이게 판례 다 보고 제가 저기 대법원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1심 판결문까지 다 뒤져가지고 제가 문제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 좀 해드리는데, 이거 2개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포섭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따로 스터디를 하시고 되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험에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시험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례를 공부하셔도 책상 앞에서 맘 편하게 이렇게 사례 보고 이거 쟁점 이거구나 하고 쓰시는 거랑, 여기 현장 오셔가지고 각 잡고 시간 재고 그 사례를 보시고 밀도 있게 고민하셔갖고 답안 쓰신 건 다르단 말이에요. 제 목표는요, 시험장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시험으로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2, 3기 때 공부, 학습이 됐다는 전제하에 훈련하고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첨삭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웃풋 측면에, 죄송합니다. 인풋 측면에 훨씬 모의고사가 해설지 리뷰하시고 여러분들 피드백 하시고 이후에 이거 기초로 이제 계속 리뷰하시는 거, 거기에 애초에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2기 가보시면 아실 텐데, 한 1기 말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외워가지고 2기 때 어느 쟁점 나면 어느 정도는 써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고 2기로 가시면은 엄청 좌절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가 잘 안 돼요. 수험을 한 3년 이상 하시고 막 저기 2차 시험 그러니까 2번 이상 경험하시고 그러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초시생분들은 애초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좀 털려도, 모의고사에서 못 봐도 뭐만 잘하면 된다?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저는 2018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매년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분들 숫자도 늘고 이렇게 좀 제가 이걸 충분히 수업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연기 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방향성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이제 교재, 진위노동법이랑 사례기초 요걸 나가고요. 여기서 사례 그냥 일부 풀어봐야 될 사례들이 좀 많은데 제가 기출 사례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냥 조금 볼 거고요. 여기서는 보는 방법이나 그 목표, 관점 다릅니다. 정도가 다 풀답안 쓸 거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안 해요. 저 그냥 사례 그냥 풀어드릴 거예요. 쟁점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쟁점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법리를 떠올리실 수 있는 정도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시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 연기 때 2번, 그리고 1기 때 4번 이렇게 볼 거고요. 제가 1기 때까지는 제가 직접 채점 관여합니다. 직접 채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시험 강의로 갑니다. 이때 되면은 숫자도 너무 많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 만드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의시험 강의 때는 자, 교재는 사례 노트로 이제 사례집이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단거나 하시는 교재로 같이 이제 하시는데 보통은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쟁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이 사례 노트는 제가 자료상으로는 뒤에다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개정 안 합니다. 개정하지 않아요. 올해 출간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면 그대로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없으시다면 이제 미리 구매하셔서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대신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통합법리 반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기 때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별도의 재본교재가 됐든 자료가 됐든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2, 3기 이제 모의고사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랑 최신 판례 풀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풀어봐야 되는 것들 제가 다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거고,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계속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제가 도입을 합니다. 2기 수강을 위한 요건이에요. 2기 수강을 위한 요건. 개강시험을 제가 도입을 해봅니다. 자, 개강시험이요. 여러분들 이 개강시험의 취지는 뭐냐면요. 연기랑 1기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례를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걸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서 더 뭐 이렇게 몇 점 이상 이런 그런 요건을 설정하진 않았어요. 시험을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백지 쓰셔도 보셔도 백지를 내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쨌든 사례 공부 할 거 아닙니까? 제 목적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2기 때 제가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2기 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대응할 수 있고 막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고 그리고 오히려 길어지면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사례, 특히 생동사생분들 이런 분들 1차 준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미리 사례학습 감을 좀 이렇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개강시험을 이번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추가적인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텐데 범위는 사례의 기초에 있는 사례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례의 기초에 81개 사례 있죠. 거기서 저 문제 낼 거예요. 거기서 75점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합격자분께서 이제 1차 첨삭하시고 제가 점수 부여 다 할 거예요. 몇 명이 오시든 제가 다 하고 전부 다 일괄해가지고 제가 통계돼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한번 요렇게 리프레시 이렇게 쫙 하시고 2기를 수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기본적인 사례는 좀 털고 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연기 1기 때 사례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점검을 좀 하자는 목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지만 열심히 하자 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한 거니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 정규순원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자체가 실제 출제 가능한 쟁점을 가급적 시험으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충문제 안 나눠드립니다. 3기 때가. 뭐 쪽지, 목차 쪽지 시험 이런 거보다 시험으로 경험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으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이 좀 많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저도 공부를 해봤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정말 평균적인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공부해보는 게 제일 학습 효과가 좋아요. 진짜로 이런 2차 논술은. 그래서 제가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너무 힘드시지 않게 제가 조금은 조절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거를 원하시면 조금 그렇게 안 맞으실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일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외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정 잡아놨는데, 요거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올 초에 이제 3월 달에 그 5판 개정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리딩 케이스를 정말 좀 이렇게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 판례 노트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판례 노트를 안 보니 그 사례를 바로 보잖아요. 근데 리딩 케이스를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특강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강생분들은 이제 실강으로 당연히 이제 무료로 이제 수강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강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온라인 강의는 유료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게 4회짜리라 가지고 조금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 메타인지 퀴즈 여러분이 인증 완료하시면은 보상으로 하나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수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답안 작성 방법 특강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냐면 올해는 그냥 연기부터 답안 작성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시 나중에
그 확정되는 대로 일정 공유해드리고, 그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합격자 모임도 하긴 하는데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기 공유해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는. 자, 요거는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제 매년 3월 달에 그 노동법 전범위 이렇게 쫙 정리하는 쟁점정리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4회짜리 단기 특강이고요. 3, 4, 12에서 총 12시간 동안 전범위를 훑어요. 그래서 GS 2기 수강하시기 전에 한번 쫙 돌리고 들어오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실강 오시면 무료 수강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파이널 특강도 있고 무슨 실전 모의 시험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때 되면 정신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뭐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 잘 안 되실 때 리프레시감으로 최종 정리 특강을 들으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 좋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교재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쟁로 볼게요. 이거 쟁로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제가 매년 원래는 2기 때 이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단거나 빨리 하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매년 연말에 작업을 해요. 11월 말부터 작업해가지고 그 교정이랑 다 보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제 보통 출간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똑같아요. 그래서 24년도 1월 달에 1기 개강 맞춰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단거나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좀 더 이제 요약해가지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례노트는 제가 개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제가 추가 사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 요것도 요 정도 공유하고, 자, 이제 회독 방법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진위노동법이 메인 교재니까 진위노동법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근데 완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 방향성 자체를요, 처음에는 다독으로 잡으세요. 다독.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시는 데 일단 집중하시고요.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인 걸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목차 한번 쫙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보시는 걸로. 그래서 목차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요거 대목차,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중목차.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목차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그죠? 그럼 처음에 보실 때, 책 보실 때 요거 먼저 쫙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 아래 요런 것들 있을 때 얘네들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보실 때 요거 먼저 보시고요. 하면 흐름이 보여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진위 정리할 때 그냥 목차 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면은 판례 흐름이라든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쟁점도 뭐 논리적인 우열관계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여가지고, 물론 이거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반영해서 설명은 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좀 큰 그림 보기 좋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례 법리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이렇게 딱 있다 했을 때 그냥 판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판례가 왜 두 문단이지? 번호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구조가 보이세요. 무슨 판단 기준이냐, 뭐 원칙 예외 구조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따드리는 키워드 두 문자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독 방법 나와 있는데 1회독, 2회독, 그리고 3회독, 5회독,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1회독, 2회독 때는 그냥 읽으세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약간 영어 독해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독해할 때 그 지문 보면은 뭐 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단어 100% 다 알고 뭐 독해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모르는 단어 한두 개 정도 있지 않나요? 적어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처음에 법 과목 공부할 때 약간 영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들 막 쓰거든요. 근데 잘 몰라도 그 전체적인 말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건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막 이러면은 페이지가 안 나가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체크하시고요. 그냥 나중에 몇 번 돌리면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3번째 읽었을 때부터는 이제 처음이랑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보시고 중요한 쟁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 하시면, 그때 이제 궁금한 점은 조금 해결을 하고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고요. 자, 사례 기초도 이것도 제가 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쟁점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쟁점을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례 문제 여러분들 단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막 이제 나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제일 많이 나중에 질문 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죠.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항상 생각하세요.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지점이 의미가 있고 그게 다투어져서 판례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쟁점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잘 모르면 결국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제가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 지금 포섭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결국 제가 포섭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한데 제가 또 성격상 이번에 사례기초 이거 작업하는데 저는 한 3일이면 다 정리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정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니까 좀 단순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포섭 그냥 다 넣어놨거든요. 좀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갖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건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 외워가지고 현출하는 거에 대한 압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그 사례 딱 보고 이거 쟁점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연기는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딱 판례 생각났을 때 그 사안 포섭 부분을 보시면 이게 와닿는 게 있으실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막 연기 때 물론 공부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포섭까지 욕심 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써보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초시생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방향성을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고 단권화. 제가 단권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권화는 뭐냐면요. 하나만 보면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보면 되게 하는 거. 근데 하나 보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자료를 이제 계속 볼 건데 책에다가 이걸 붙이는 것만 의미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것도 있는데 마이너스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는 좀 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노동부 고득점 합격자 저기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때 또 이제 공부 방법도 설명도 해주시고 아마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실 수 있는데 김송아 노무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 해 노동법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67점이면 엄청 고득점이에요. 원래 난이도가 쉬우면 여러분들 고득점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주신 해설지를 뭐 이렇게 그냥 조금 거짓말 못해서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해설지를 다 붙이니까 책이 어떻게 되냐면 쟁도가 요만한데 나중에 이제 책이 이렇게 부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짠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떴는데 책이 이렇게 부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다 보세요? 그래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노무사님께는 그게 이제 너무 적합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너무 양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 이게 마지막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간소화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가 별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 요즘엔 수험생 많은 합격생 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수기라든지 이런 경험을 다양한 채널로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자료가 많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께 좀 능동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 정리 요거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잘 귀찮으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간 지금 좀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날 거는 그날 정리하세요. 늦어도 그 다음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통 제가 이제 책에다가 무슨 페이지 이렇게 체크해드려요. 그러면 추가 자료인지 보충 자료인지 아니면 안 봐도 되는 자료인지를 보셔가지고 추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붙이세요. 그 해당 파트에.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A4 용지 말고 B5 용지가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여기 쉐림동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자료가 이렇게 배부가 되니까 그거 아예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당연히 뭐 형광펜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 연기 때는 보통 이제 연필 필기나 아니면 지워지는 펜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필기가 나중에는 의미가 없거나 좀 수정돼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예 필기 안 하면 좀 그러니 지워지는 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조금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포스트잇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이프도 매직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 번 딱 붙이면 못 떼는 거 말고 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백지복습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연기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백지복습도 있었는데, 이거 백지복습은 여러분들 별게 아니고요. 학습을 위한 것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읽기만 하면은 다 아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백지복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백지복습의 방법이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무사 준비할 때도 그랬고, 변시 준비할 때도 그랬고, 저는 이제 A4 용지를 되게 이렇게 많이 사놓고요. 더블 A를 좋아했어요. 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어떤 특정 쟁점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하대요. 기출도 많이 되고. 그럼 그거 이제 공부해서 한번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딱 덮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뭐부터 쓰냐면 목차 같은 걸 한번 써봐요. 이게 목차를 왜 써보냐면은 외워야 하기 때문에, 목차가 중요해서가 절대 아니고, 목차에 보통은 논리나 쟁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고, 아, 이거는 보통 이럴 때 문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번 써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목차에 뭐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뭐 그냥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 보거나 몇 번 안 읽으면은 못 쓰죠. 그 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펼쳐보고 읽어보면은 되게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요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를 모든 쟁점을 그렇게 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에 보통은 그냥 읽기만 하면 20페이지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통 통상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할애하시는 거예요. 20페이지 공부할 때. 그러면 20페이지 읽고, 근데 중요한 쟁점은 한 5분, 10분 조금 더 할애해서 하고, 그리고 백지복습 한두 개 정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해보시면서 이거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걸로. 이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 좋은 방법인 건 잘 아는데 잘 안 되죠. 하기 싫죠. 뭐 귀찮잖아요. 이럴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수험가에서 구술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수험생분들끼리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잘 모르는, 뭐 예를 들면은 전공이 법학이 아니고 뭐 경영학도 아닌 뭐 여동생이 있다. 그럼 동생 앉혀놓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동생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생분이나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시면. 아니면 이제 구술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대신 이제 딱 서로 목적성이 확실한 분들끼리 딱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타 전달사. 자, 빨리 볼게요. 질문 답변. 자, 질문은 대면, 비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 이제 끝나고 전후에 이제 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는 강의 준비를 조금 해야 돼서 판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 말고 전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끝나고, 강의 3시간 끝나고 그때 제가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이쪽 오셔가지고 수업 이렇게 대면은 진행해 주시고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랑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질문 범위는 이제 가급적이면 수험이랑 관련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실무적인 건데 사건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주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조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탁을 드리고, 자, 수강생 카페 여러분들 다 가입하셨나요? 요거는 질문 공유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거 가입을 하시면 등업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질문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 창구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 지금 질문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보통 다른 수험생분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찾아보시고 그 없으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카페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리실 때 카테고리 요거 이렇게 있는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제목에 이제 주제가 드러나게 쟁점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에서 이거 꼭 좀 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복수면 꼭 구분. 이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추상적으로 해드리면 제가 이제 뭐가 궁금하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제가 두루뭉실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면은 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히 사진을 첨부해서 해주세요. 사진.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되게 질문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일일이 하면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제 도와주시면 제가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질문이 이제 학습 내용 말고 좀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공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있을 때 글 올리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최초 보내주실 때 꼭 한 번은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야지 제가 나중에라도 참고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직장 병행 하시는지, 육아를 같이 하시는지, 생동차신지 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할수록 좋고요. 요거는 이제 대화가 제가 안 닿긴 한데 나중에 이제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꼭 공지로 띄워주세요. 공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성함도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추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닉네임을 막 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점님 이렇게 하겠죠. 좀 되잖아요. 뭐 수강생님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닉네임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시고 그리고 질문도 복수명 구분해 주시고 사진이랑 같이 전송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핸드폰 2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하시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랑 이메일도 가끔 이제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받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PC로 많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자보다는 이메일을 조금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메타인지 인증 스터디 요거는 제가 수요일에 오전에 카페에다가 글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수요일 오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합격자 상담도 연기 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멘토링처럼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공부 계획이라든지 요런 것들 제가 이제 학원이랑 일정 좀 짜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시험 보기 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T가 조금 길었죠? 그래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고 1년 전체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장기 레이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지랑 제가 수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충분히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34분이니까 인원이 많아서 15분 휴식하고 하시고 49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